교과서 200페이지 이생교장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을 다룬 전기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07페이지에 보면은 전기소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소설의 개념과 특징. 전기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소설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기괴하고 신기한 일을 다룬 소설을 말한다. 주로 천상이나 용궁과 같은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 현실 속 인물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식의 양상을 보인다. 자, 이러한 전기소설의 비현실성은 일상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다. 자, 이를 통해 작가는 남녀의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 등 시대적, 문화적 제약을 뛰어넘는 내용을 작품 속에 담는 것이 가능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소설을 전기소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에 돌아와서 제목을 보면 이생 교장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이생이 교장, 담장 안을 엿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생은 이서생이라고 나오고 있고, 자, 여기 인물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자, 18살의 양반가 자제이고 글 재주가 뛰어나서 국학에서 수학했다. 자, 국학이라고 하면은 고려시대 중앙교육기관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자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여인도 명문가의 교수고 자수와 시에 능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라고 해서 이런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인. 자, 제자가인이라는 말은 재주가 뛰어나고 매우 아름다운 그런 인물들을 뜻한다. 자,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금오신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김시습의 작품 금오신화에 전한다. 자,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가 좀 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송도. 자, 송도는 옛날 개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게 됩니다. 자, 담 너머를 엿보다 이걸 우리가 교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자, 여기서 최여인이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최여인은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자, 지방으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시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여인은 성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만나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한다.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자, 신축년 고려 공민왕 10년 1361년에 홍건적의 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기 때문에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자, 우리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최여인이 이 그 전쟁통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실현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병화는 전쟁으로 인한 화재,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자,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자, 복도나 건물 안에 다니는 통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자,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녀는 죽었고 이미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기뻐서 죽음을 초월해서 다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죠.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굉장히 지체 있는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를 쓰고 책을 읽으며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에, 자, 규중은 규방이라고 해서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장소를 의미합니다.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자, 이서생을 의미하겠죠?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자,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니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자, 횡액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이다. 여기서는 홍건적의 난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인해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홍건적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자, 매우 후미지고 으슥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쇠하고 약해진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자, 억울하게 죽은 것이 이제 한이 맺혀 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자, 환신, 헛개비같이 허망하고 덧없는 몸, 사람의 몸,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여인은 죽었지만 다시 환신하여 이승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 3세는 전세, 현세, 내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죽었지만 다시 환신해서 돌아왔으니까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난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자, 이서생이 태도가 매우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최여인이 다시 환생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서생과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이고 전기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환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2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자, 집안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 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 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시체를 한 무덤에 같이 묻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마쳤다.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우리가 길흉사 이렇게 얘기하죠.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자, 귀신이 되어 돌아온 아내와 모든 인간관계를 세상적인 모든 걸 끊고 이 귀신이 되어 돌아온 아내와 둘이서만 같이 세월을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여인이 말한 3번의 가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담장을 넘어서 서로 사랑을 약속한 첫 번째 약속.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서로 혼인한 그 약속.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뛰어넘는 만남, 재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서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 자신의 종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서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자, 소설 속에 시나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적대에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홍건적의 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이렇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자, 유혼. 죽은 사람의 넋이 육체를 벗어나서 떠다닌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이승과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여인이 부른 이 노래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남편과 이별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또다시 찾아온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해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0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저승으로 가고 싶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지극히 효성을 바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자, 이렇게 저승으로 가지 말고 이승에서 100년 더 같이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자, 명부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적어 놓은 책이다. 이름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 질문에 보면 이서생과 최여인이 다시 이별해야 하는 이유.
자, 최여인은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여인이 운명의 법도를 어기면 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서생에게까지 죄가가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부모님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자, 아내가 저승으로 돌아간 이후에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이서생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205페이지 우리 학습활동 1번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련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은 이서생의 아버지가 이서생과 최여인의 미래를 눈치채고 반대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서생이 지방으로 가게 되어 최여인과 이별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시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온 가족이 흩어지고 자, 그 결과 최여인이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자, 우리 세 번째 시련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 때문에 최여인이 저승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서생과 최여인이 이별하게 되고 이서생도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서생은 자, 아버지가 지방으로 내려 보냈을 때 순순히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유교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성격이다. 자, 죽은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최여인이 저승으로 떠나자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최여인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여인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도적의 위협에도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 환생하여 이서생과 재회하고 이서생을 위해서 저승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서생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최여인의 노래를 삽입하고 있는데 소설 속에 노래를 삽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건과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세 번째,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네 번째, 서사적으로 이어지는 사건 전개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이 글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는 죽은 최여인이 환신하여 나타나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부분이 전기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로 자, 비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죽음을 초월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06페이지 4번. 자, 다음 설화와 비교하여 이생규장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자, 작자미상의 호원이라고 하는 설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김현이 제시되고 있고, 자, 호랑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김현과 호랑이 여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옆에 날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의 자아와 세계가 나오는데 소설에서의 갈등은 인물, 자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충족 과정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장애, 즉 세계의 횡포가 발생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자아와 세계의 치열한 갈등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삶의 진실을 그려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자미상의 호원이라는 이 설화는 소설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설화이고 이생교장전은 호원이라는 작품보다는 좀 더 치열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 자, 인물의 심리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자, 감상의 정리. 자, 이생교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고 김시습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5개 이야기 중에 하나로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서생과 최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내면서 죽음까지 초월해서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생이라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비극적인 현실을 전기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 즉, 작가 김시습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주인공을 통해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우리 이생규장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